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중개업의 경영 104페이지. 자, 먼저 업무 범위가 나와 있네, 그죠? 업무 범위. 자,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업무 범위 보시면은 자, 범위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 범위랑 업무 지역적 범위가 있어요. 업무 범위랑 업무 지역적 범위. 업무 범위 등. 첫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나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범위. 중개대상물 범위는 토건 입건광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기업이 할 거 없고. 자, 업무 지역 범위가 기업에 따라 좀 틀린데, 첫 번째가 자연인으로서, 그죠?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라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및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법인인 기업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이에요. 왜 전국이냐 하니까 우리 법에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해라 말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까지 해라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국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라 말이 없으니까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법이. 어디까지 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그냥 전국이다. 되겠죠? 이 두 사람. 요 두 사람 빼고 누가 있어? 두 사람 빼고. 그렇죠?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업무 지역이 원칙적으로 어디냐 하니까 자기 사무소 관할 특광도, 자기 사무소 관할 특광도, 자기 사무소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칙이 여기 남구에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다른 동네는 못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다른 동네까지 하면 그건 업무지역 위반이잖아.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뭐 어떤 제재를 받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업무니까 아무래도 업무정지겠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부칙, 인장 전통 설계 명부 할 때 그 부. 들어봤죠? 인장 전통 설계 명부 할 때 그 부칙. 그때 나오는 부칙이 요거예요. 요거. 업무 지역 위반. 그래서 자, 두 번째가 예외적으로 업무 지역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일단 부칙이 가입을 하고 플러스 가입했다 해가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정보망에 공개된 정보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제한이 없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게 정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정보에 대해서 중개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 범위예요.
자, 첫 번째 다시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없다. 그죠? 제한 없음. 중개업 플러스 다른 일 다 할 수 있다고요. 문구점 운영한다든지 다른 거,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도배업체, 이사업 이런 거 다 청소업체.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뭐라 했어? 미용실이래. 미용실 오고 고객 손님들이 올 거 아니야. 일단 사람이 와야 뭘 해먹지. 사람들이 일단 와가지고 일단 머리를 하면서 얘기를 막 한다 했잖아요. 파마 2시간 3시간 기본. 그래가지고 파마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파마를 감은 상태에서 바로 차에 타라 해가지고 바로 데려간다 했잖아요. 딱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계약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한 개 상관없어요. 안 되면은 또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또 막 올 거고 막 한건 하면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1년 동안 커트 무료. 파마는 비싸다. 파마 제외. 그 다음에 한 건 더 하면 이제 또 온 가족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파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노. 다른 걸 해보세요. 다른 거 많이 있어. 다른 것도. 자기가 좀 다른 거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 중개업만 하는 거는 요즘에는 조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뭐 옛날에 뭐 했던 거 있잖아. 안 했어요. 옛날에 뭐 하던 거 있잖아요. 하던 거 옛날에 그거 그리고 전공 살려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라도 한번 같이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자, 두 번째가 이제 부칙상의 개업인데 부칙상의 개업은 중개업에다가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는 못한다. 뭐 하니까 경공매 업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경공매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공매 업무는 이제 일단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보통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법인인 개업이네, 그죠? 법인인 개업. 법인인 개업은 중개업에다가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이네. 14조에 규정된 업무.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가 명시가 돼 있어요. 임대 관리 등 그 부동산,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요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단은 종류가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관리가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어. 근데 상업용 건축물 임대라고만 적어놨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축물 관리라고만 적어놨다.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임대 관리가 적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임대 관리, 그 다음에 그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대행이 들어가면 되겠네, 대행. 관리 적어놓으면 안 되고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대행. 대행하는 거랑 관리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대행 수수료 받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업이라고 적으면 됩니까? 업. 자, 업이라고 적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무조건 업이라고 틀린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업무에다가 업을 붙인 건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되죠? 거기다가 관리 대행업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관리 대행을 계속하면 업이 되니까.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거에 업을 붙인 거는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업이 들어가니까 또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두 번째, 부동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다. 자, 뭘 해주라고? 상담, 컨설팅. 알죠? 컨설팅.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죠. 그리고 이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겠죠? 토지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다. 토지 이용업. 됩니까? 토지 이용업. 됩니까? 안 돼요. 토지 이용업 할 수 없는 업무예요. 토지 개발업. 당연히 안 되지. 상담을 해주라고, 상담을.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여기서는 딱 한 군데만 고치겠죠. 누굴 대상으로? 반드시 개업이 대상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 그냥 공인중개사 안 됩니다. 소속도 안 되겠죠. 당연히. 취업준비생 안 되고. 일반인 대상 당연히 안 되겠지. 반드시 법인인 개업은요. 여기에 개업이 대상이 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지문에 이 자리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래 나왔어.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됩니까? 법인인 개업도 개업 맞습니까? 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딱 순간적으로 이게 개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이 나왔네 그러면서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 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게. 그 다음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이것도 분양 대행이죠. 분양하면 안 되고 대행 들어가야 되고. 종류가 상업용 건축물, 주택. 그럼 토지는 안 되네. 택지 분양 대행은 택지 분양 대행 안 되죠. 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안 돼. 같은 말이에요. 택지나 주택 용지는. 그러니까 주택 용지라 적어놓으니까 갑자기 또 주택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서 또 이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저번 주도 얘기했겠지만 힘든 곳이에요. 한번 시험 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막 긴장되고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푸셔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 무조건 점수가 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훈련을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훈련을 좀 하셔야 돼. 모의고사 이번에 칩니까? 4월 1일? 접수 다 하셨어요? 언제 하려고? 왜 자신이 없어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이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좀 준비가 다 되면 모의고사를 치겠다. 준비 안 돼요. 준비는 절대 안 되니까 그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집에 가서 난 치보겠다. 안 돼. 집에 가서 치면 집에 가서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전화 오면 전화 딱 받죠. 10분 동안 전화 받았는데 20분 추가 그러면서 막 시간도 지 맘대로 막 그래야 된다니까. 사람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여기 학원에서 딱 주어진 시간 안에 딱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긴장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성적도 조금은 뭐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이. 지금은 틀린 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다. 많이 틀려서 더 좋지. 틀린 거를 이렇게 해설지가 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합격하더라 보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시험지를 보고 틀린 문제를 이제 체크를 해서 별도로 또 오답 노트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걸 또 만들어. 틀린 문제도 계속 틀리니까 틀린 문제를 수정하려면 이렇게 오답 노트 해가지고 예, 공부를 해. 근데 3월달, 뭐 4월달 이번에 모의고사는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네. 그 시험지 자체가 오답 노트예요. 그 시험지 자체가 3월달, 4월달까지는 그 시험지 자체가 오답 노트다. 그러니까 만들 필요 없고 한 5월 이후부터 오답 노트 한 오답이 한 열 몇 개 정도, 한 15개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전부 오답 노트인데 뭐. 자, 하여튼 모르는 거를 계속 그냥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그건 내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상태구나. 질문하는 거 알아요. 질문하는 거 무엇을 질문하는지 또 어떤 질문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세요. 제 혼자 속으로 판단할 거니까 말은 안 할게요. 절대 말은 안 하고 혼자서 판단할 거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틀린 부분이 또 있어요. 아까도 틀린 부분이 있었어. 우리 오늘 문제. 예, 그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예, 공부를 하다가 발견하시면 예, 오셔야 된다니까. 자, 다섯 번째. 도배라든지 여러분들 뭐 이사업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인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네. 그러니까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법인이 직접 운영 못한다 이 말이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고 용역업 하는 사람을 알선해 알선 소개니까 직접 용역업을 운영 못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왔어요. OX, 용역 제공. 옥스 하지 말고 또 애매하게 막 억스로 용역의 제공은 용역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 할 수 없어. 틀린 질문이야. 알겠죠? 용역의 제공은 용역업 하는 거예요. 알선이야. 알선. 소개 알선. 도배업체, 이사업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 같은 경우에 요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은요. 개인인 기업들은 이 도배업체를 운영하든 뭐 청소업체를 운영하든 뭐 이사업체를 운영하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잖아. 중개 딱 해주고 해주고 가가지고 아파트 청소부터 해줘요. 입주 청소 깔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도배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사 다 해주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만 한 달 동안 가 있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예. 혼자서 다 해무라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면은 뭐냐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예요? 이게 경공매 업무. 이걸 누가 못한다고 했어? 붙이기 못한다잖아. 붙이기 못한다고. 이 6번 이거를 이 업무를 붙이기 못해요. 경공매 업무. 공매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맞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지. 부칙이 이걸 못하니까. 부칙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경공매 업무를 못하니까 그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경공매 업무 중에서 지방법원 가가지고 등록해야 되는 게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어떤 업무? 경매입니다. 경매. 공매는 아니에요. 매수신청 대리. 자, 경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또는 매수신청 대리. 이 업무를 하려면 지방법원 가서 등록해야 돼. 우리 시험 법인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등록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면 돼. 공매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하면 되고, 경매 부동산에 권리분석 취득이 할서는 등록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면 돼요. 요거 하려면 경매 부동산 대리하려면은 이거 경매 대리 하려면은 등록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지방법원장 가가지고. 요것도 우리 시험에 계속 많이 냈는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냈냐 하니까 이렇게 냈잖아요. 여기 경매, 공매,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를 동산이라고 나와요. 동산이라고. 공매동산. 공매동산에 대한 취득이 할선. 이래 내버리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설마 부동산을 동사로 냈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틀렸어. 그리고 요걸 박스 형태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기역, 이연, 딕을 이열 할 수 있는 업무. 그래가지고 조합을 딱 보니까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 조합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정답으로 또 이제 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보기 자체를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보기에 딱 있으니까 그 조합이. 그래서 다 틀렸다 이 말이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법인이 이 14조의 업무를 위반했다. 겸업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유명한 임겸육 할 때 그 겸. 임겸육이 아시죠? 버스기사, 기사 임겸육. 자,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지역적 범위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법인인 개업은 어디라고? 전국.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칙상의 개업은요. 어디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도라고 돼 있네. 그죠?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중개 가능하다. 지역 제한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이겠죠. 자, 오른쪽에요. 겸업의 범위 하기 전에 그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부칙이 업무 지역을 위반했네. 그러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적어놨잖아. 이게 6개월 업무 정지 이 말이 아니에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그래 구체적으로 몇 월이에요? 3월짜리예요. 3월짜리지. 6개월의 범위 안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3월짜리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고 6개월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겸업의 범위. 법인 같은 게 먼저 나왔네. 그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겸업 범위로서 중개업은 동그라미 1번 기본적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중요한 건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관리 대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 조문을 그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축물 컨설팅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적어놨잖아. 직접 업체를 운영 못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입니까? 동그라미 5번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분양대행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택지에 대해서, 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고.
자, 오른쪽에 6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인증서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다 이 말이고. 반드시 개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 7번에 이게 경매 및 그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결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이 중에서 그 밑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 갖춰가지고 지방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제일 밑에 내려가 보니까 위반 시 제재라고 해서 법인인 개업이 겸업 위반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재량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는 업무정지 유효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08페이지 개인업자의 겸업 범위라고 해서 원칙은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했고, 자, 예외적으로 없네. 다만 거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밑에 줄에 가로에 보니까 다만 부칙상의 개업은 경매, 공매, 알선과 입찰, 대리 같은 거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중개대상물 범위는 토건 입건공으로 동일하다. 그래 보시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자, 고용이 나왔네. 111페이지에 고용인. 자, 고용인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용인도. 고용인은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사용인이라고 했어요. 사용인. 네, 어감이 안 좋아서 고용인으로 바꿨어요. 직원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죠. 고용인의 유형. 자, 고용인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이게 누군지 알죠? 예.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 포함되고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 보조하는 사람. 소속 맞죠? 두 번째가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 보조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예, 고용인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신고의 시기 해가지고, 신고의 시기가 첫 번째가 고용한 때. 그러니까 신고는요, 고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고용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고용한 때. 자, 고용한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다. 요밖에 없어요. 업무 개시 전. 언제인지 모르겠다만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틀렸습니다. 업무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틀렸다고. 두 번째, 일을 그만둔다 이 말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10일 이내 하지 말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같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지 딱 지문을 읽었을 때 딱 바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바로 나와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럼 어색하거든. 나는 어색해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왜 어색해? 이게 아니야. 아니 7일 이내 하면 어색하다고. 그게 아니라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럼 틀렸다고요. 틀렸다고. 자,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래서 항상 10일 이내 하지 말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같이 기산일을 같이 넣어주라고. 애울 때 처음부터 습관을. 자, 여기에서
고용신고는 전자신고 됩니까? 전자문서에 신고가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에 신고가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누구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고용인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대전제가 있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고용인을 고용한 누구의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 이거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간주한다예요. 틀리게 뭐라 나온다고? 틀리게 추정한다 이래 나와. 요거 그대로 나와 시험 지문에. 일단은 간주한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책임을 집니다. 첫 번째가 민사 책임으로서 이 민사 책임은 무슨 책임입니까? 손해배상입니까? 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입은 일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고용인 때문에 민사적으로.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고용했다는 이유만. 그걸 무과실 책임이지. 두 번째는 부진정 연대 책임. 연대 채무관계에 놓여 있어. 책임져야 된다는 말 안 해도 그냥 당연히 책임지는 관계죠. 부진정 연대 책임. 그래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업하고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이지. 개업이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해줬죠. 그럼 개업은 고용인한테 보상을 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민사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아까 잠시 나왔죠. 양벌 규정이에요. 양쪽 다 벌을 주겠다. 개업하고 고용인 둘 다 벌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 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인,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용인은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반행위 하냐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다 이 뜻이야. 그럼 이때 행정형벌이라고 하면은 자 48조에 보면은 3대 3이 있고요. 49조에 보면은 1대 1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해야 된다. 누가? 이 고용인들이. 그랬을 때 그 행위자는 뭘 받겠어? 해당 형벌을 받겠지 뭐. 해당 형벌을 받고, 두 번째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했어요. 여기서 징역형을 과한다 하면 틀렸겠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과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뭘 과한다고? 벌금형을 과한다고요. 해당 죄에 규정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 만약에 행위자도 벌금 받았다 치자. 그러면 벌금의 액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개업이 조금 억울합니까? 네, 면책 규정이 있어요. 이 행정형벌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안 받는다 이 말이지. 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있으면 안 받으니까 개업이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 거네. 벌금은.
과실이 있으면 받는 거네, 벌금은. 그럼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다. 그럼 무슨 책임이야, 그거는? 자, 이 형사 책임은요,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걸 과실이 있으면 받는다의 과실 책임이에요. 민사는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민사는. 개업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근데 형사 책임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차이점을 좀 기억하고. 자, 세 번째가 행정상의 책임이네. 행정책임. 행정책임은 무엇을 의미하죠?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대전제를 다시 기억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맞죠?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기업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인 행정책임은 누구의 책임? 결과적으로 기업의 행정책임이니까 고용인 때문에 기업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책임 중에서 하나만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해당이 되면 다 받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다 받아요. 교통사고랑은 비슷하지. 자, 그래서 한번 밑줄 꺼볼게요. 111페이지. 고용인의 사용해가지고 고용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 고용인 이래 부르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고용인을 고용 안 해도 됩니까? 고용 안 해도 되죠. 고용인 많이 고용해도 관계없고, 그죠? 그런 거 제한 없다 이 말이겠지. 자, 고용 신고 보시면 업무 개시 전까지 맞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고용인 신고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까? 위반했네. 그러니까 제재가 없는 게 아니고 업무 정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정지 몇 월일까 이거는? 1월입니다. 1월이에요. 왜?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라서. 들어봤죠?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면 그 밖이죠. 그 밖은 1월이에요. 얘가 그 밖이에요. 3월에도 없고 6월에도 없거든. 그럼 그 밖인 것이지. 1월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한 신고 가능하다 돼 있네. 자, 동그라미 3번 소속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면 자격증을 고용신고할 때 첨부합니까? 자격증을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갖다 줍니까? 자격증은 안 갖다 줍니다. 자격증은 첨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죠. 소속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한다 돼 있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됩니까? 외국인 좋죠. 외국인. 우리 해운대는 외국인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 자, 외국인을 고용한다. 그러면 외국인은 결격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갖다 줘야 돼요. 외국놈 아시겠죠? 자, 고용관계 종료. 외국놈 안 계시죠? 또 혹시 또 하기야 국적이 다른 나라면 외국놈이에요. 국적이 다 한국이죠?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두 번째 줄이네.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네.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 1월. 오른쪽에 이제 업무 범위 이런 건 다 안 봐도 돼. 업무 범위 이런 거 그럼 알아서 업무 하겠죠. 다 됐고. 114페이지에 기업의 고용상의 책임 나와 있지요. 사용자 책임으로서 양가로 1번에 기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 첫 번째 줄 소속이다, 보조원이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이게 간주 규정돼 있죠. 간주한다. 추정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지. 추정한다는 틀렸어.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민사상 책임으로서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양자의 책임관계는 연대채무관계, 부진적 연대책임.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의뢰인은 개업하고 고용인에게 공동으로 연대해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구상권 행사 나오지요. 세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고용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책임.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형사상 책임을 가보세요. 양가로 3번 117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했기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고용인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를 위반했으면 기업이 그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돼 있네. 자, 형사상 책임은 우리 법 제50조라고 적혀 있죠. 동그라미 1번 양벌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예요. 그게 48조는 3대3이고 49조는 1대1이라고 적어놨죠. 이런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는 해당 형벌을 받는다. 3대3 아니면 1대1을 받겠지. 그리고 벌금을 만약에 받는다면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면책 규정. 자, 그래서 그 업무에 관해서 이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네, 그죠?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 면책 규정. 그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6번. 6번은 고용인인데.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 없죠? 네? 이거는 결격사유고 4번은 결격사유자 문제예요. 중개사무소 문제 있습니까? 1번? 1번은 개설 등록이고 중개사무소만 들어가면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문제 없죠? 문제가 없네. 그러면 다음 주에 중개사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로. 희한하게 문제를 만들어놨네. 잘했네. 자, 오늘 배운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내용이죠. 자,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시험장에 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는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안 배웠거나 그죠? 확실하게 모르는 지문이 나와. 그러면 그건 답으로 잘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통령령이니 국토교통부령이니 이런 걸 잘 문제를 안 내는데 이제 옛날에 문제를 냈던 문제인데 지문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시면 돼. 괜히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시면 돼. 자, 또 답으로 잘 안 주니까. 자, 2번 보세요.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 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확실합니까? 이건 하지. 상법상 어느 회사라도 다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거든. 이건 확실하지. 2번 해보세요. 2번 했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도 되고 뭐 임대차도 되고 사용대차도 되잖아.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되잖아. 그죠? 자,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인장 등록할 때 보면은 서식 보면 다 아는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보면은 인장 등록 신고가 같이 돼 있어요. 제목이. 그죠? 여기는 서식이 없었죠? 책에는. 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인장 등록할 때 보면 다 알아. 자, 그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자, 요거는 뭐냐?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실효된다 아니고 처분이 내려져야 실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실효란 말이에요. 그게 등록 취소 처분이었잖아요. 결격사유가 발생이 된다 해가지고 일단 실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 물어보는 거죠.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확보할 것. 100제곱미터 확보해야 됩니까?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했잖아. 2번 보세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았을 것. 예방교육 아니잖아.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지. 자, 3번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5천만 원 갖추더라도 등록 안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잖아. 얘가 맞는 거예요. 5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괜찮죠?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발견할 수 있겠죠? 딱 한 번 읽어보고 딱 발견해야 돼요. 2번, 3번 읽어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결격사유.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 맞죠? 그 결격사유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단서가 없잖아 지금. 만약에 단서가 사유 발생으로부터 2월 이내 해소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별 결격이 아닐 텐데 단서가 없잖아 지금. 그럼 결격이에요. 자, 니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개인 회생 자체가 일단 결격이 아니에요. 디귿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가 된 후 4년이 된 자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 아니잖아요. 4년 됐대잖아요. 3년 동안 결격 사유니까 4년 벗어났죠? 자, 리얼 음주교통사고네. 음주교통사고. 저법이에요. 네, 음주교통사고 일단 저법이죠. 자, 징역을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네. 그 집행유예도 입법조업 불문하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 맞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네. 자, 4번에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격사유자가 아닌 자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1번에 피한정 후견인. 등록할 수 없죠? 결격사유자니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결격사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자잖아. 여기는 사유 발생 후라고 돼 있네. 그래서 사유 발생 후 처분받기 전에 선임된 자니까 그 업무정지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결격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라 보는 거예요. 4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맞죠? 결격사유. 자, 5번에 자신의 행위로 법령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지 뭐. 맞죠? 자, 5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토지 안 되잖아.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잖아요.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소개시켜줘야지. 직접 업체 운영 못하죠. 3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있어요.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잖아. 틀렸네. 옳은 것을 골라라 했구나. 자, 4번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죠?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틀렸네. 그러면서 체크하고 넘어간다니까. 문제를 까먹어가지고 문제 까먹고 틀렸네 이러면서. 그래놓고 딱 매길 때 딱 알아 그거를.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4번에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상치잖아요. 할 수 있다. 임겸류. 이렇게 제재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5번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방법원장에 등록하지 않고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입 신청 대리할 수 있다. 틀렸네. 옳은 거는 4번입니까? 4번인.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고용인의 신고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고용인 신고 1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요청하는 거 맞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그죠? 고용한 경우 고용한 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맞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의 행위로 본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본이 아니고 원본 게시잖아요. 소속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야. 여러분 그 해설에 보면은 사본 그대로 돼 있죠. 요거 복사하고 안 고쳤네. 복사하고 고치려고 하는 순간 집에서 불러서 오라 해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그냥 막 바로 저장했네, 그지? 고쳐야 되는데. 자, 고치세요. 해설 부분에 그거 원본으로 고쳐야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보기 5번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이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 정도 해결하려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거의 1초 만에 대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개사무소부터 또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을 좀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